야,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니? 안녕하세요. 문학사연입니다. 한 남자의 선택이 한 가문의 오래된 원한을 깨우는 순간, 사랑이라 믿었던 만남이 사실은 가장 증오하던 이름에서 시작됐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가 원수의 딸이었다. 그날 평온했던 일상은 무너지고, 숨겨졌던 진실과 미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금기의 문 앞에 선 세 사람의 이야기. 그 충격적인 시작을 함께 지켜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니? 백화점 1층 카페 정오의 햇빛이 대리석 바닥을 스치며 번졌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올 때마다 미세한 냉기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중앙 테이블에 윤정이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 의자가 살짝 비워져 있었다. 강민재가 그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기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서아리는 조심스레 앉으며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 작은 동작마저도 정희의 눈에는 지나치게 또렷하게 들어왔다. 엄마 인사부터 해. 할인이야. 민재의 말이 끝나기 전 정희의 눈은 이미 할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오세결, 손끝, 머리카락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스쳐 지나갔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공기는 전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정희는 잔을 들지 않은 채로 고개만 약간 기울였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미끄러지듯 천천히 흘렀다. 카페의 잔잔한 음악과 커피 머신 소리가 배경처럼 흘렀지만 그 테이블 위 공기는 이미 단절된 채였다. 이름이 뭐랬지? 할인이 고개를 다시 들었다. 서할인입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곧 굳어졌다. 그 성이 입안에서 되뇌어지듯 조용히 맴돌았다. 서? 그 한 글자에 묻어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는 듯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굳어갔다. 서? 짧은 대물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다.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보탰다. 응, 엄마. 할인이 아버지가. 그러나 말을 잇기도 전에 정희의 시선이 그를 막아섰다. 말없는 제지였다. 그녀는 다시 할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우리 집에 왜 오겠다는 건지부터 말해보렴. 할인은 잠시 숨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다. 민재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다만 잔을 살며시 밀어내며 입가에 의미 없는 미소를 그렸다. 그 미소는 환영이 아니라 선을 긋는 선포에 가까웠다. 진지하게. 그녀가 작게 되뇌었다. 그 말 참 쉽게들 하더라. 민재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오늘은 그냥 조용히 해. 정희가 짧게 잘랐다. 시선은 여전히 할인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모서리가 숨어 있었다. 주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그 테이블에는 보이지 않는 차단막이 내려온 듯 했다. 내 아버지 무슨 분이시지? 할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고개를 피하지는 않았다. 서재만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떨어지자마자 정희의 눈동자가 굳어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며 그녀의 시선은 얼어붙은 채 할인을 직시하고 있었다. 미묘한 떨림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내려왔다. 그래. 정희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역시 그 집안이었구나. 민재가 당황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정희는 고개를 숙여 잠시 테이블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예의도 형식도 남아있지 않았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 자리에 앉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가당치도 않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라내며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할인의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오므라들었고 민재의 입술이 굳은 채 떨렸다. 그러나 정희의 표정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윤정희는 카페를 나서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백화점 복도를 가르는 냉한 공기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등에는 붉은 실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가방 끈을 쥔 손가락은 풀릴 생각이 없었다. 유리 진열장을 스치는 시선은 냉정했고 눈동자에는 오래 굳은 결심 같은 것이 고여 있었다. 매장마다 번지는 조명이 반사되어도 그녀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멀지 않은 자리에서 강민재가 따라 나와 조심스럽게 불렀다. 엄마 잠깐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민재의 그림자가 그녀의 옆으로 길게 겹쳤다. 그는 조급한 손짓으로 그녀의 팔을 잡으려다 망설였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할인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 말에 정희의 걸음이 멎었다. 고개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그 눈에는 피로와 분노가 얇은 막처럼 겹쳐 있었다.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 집안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사람은 보고 판단해야지. 성 하나로 이렇게 매도하면. 너는 아직도 모르네. 정희가 말을 끊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게 내 약점이야. 그녀의 시선이 멀리서 걸어오는 서할인에게로 향했다. 할인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느렸고 신발굽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얼굴에는 살짝 굳은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엇갈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블라우스의 주름 하나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정희에게는 과도한 준비처럼 느껴졌다. 할인이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할인의 얼굴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은 마치 대상이 아니라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차가웠다. 말해봐. 할인은 숨을 짧게 들이켰다. 제 아버지 일로 불편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재 씨와 그만. 정희의 말이 단호하게 끊겼다. 너희 집 일이 아니라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 할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저는 진심입니다. 정희의 고개가 비웃듯 기울었다. 진심이라는 말은 상황이 불리할 때 가장 먼저 나오지. 민재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그만해.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
정희는 그제야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지 제대로 봤니? 그 말과 함께 다시 할인을 향한 시선이 꽂혔다. 겉으론 얌전하고 말은 공손하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니? 할인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낮게 유지됐다.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야. 정희가 낮게 답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가오는 게. 주변에서는 판매원의 안내 멘트와 계산대 소리가 잔잔히 퍼졌지만 세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은 숨이 막힌 듯 고요했다. 민재의 눈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할인은 눈 맞춤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녀의 말은 마무리도 여지도 없이 떨어졌다. 발걸음이 다시 이어졌고 그 뒤를 남겨진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따라갔다. 공기에는 아직도 차가운 잔향이 남아 있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옆 윤정이는 멈춰 선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에 쥔 가방에 가죽이 접힌 자국 사이로 땀이 배어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유리 난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흐트러짐 없는 코트, 굳게 담은 입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가 오래된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멀리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서아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눈은 정희의 표정을 살피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정희에게는 지나치게 깔끔한 포장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돌려 할인을 흘겨보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준 셈 아니니? 할인은 멈춰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다. 주차장 특유의 습한 냄새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게 울렸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할인의 얼굴을 다시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눈매에는 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다 알 수 있지.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눈빛, 말투, 손짓 다 흔적이 남아. 할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고정되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감추지 않는다고 다 진실인 건 아니야. 그녀는 할인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손톱에는 투명한 매니큐어만 발려 있었다. 정돈된 모양, 조용한 말투, 단정한 태도.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해 보였다. 정희에게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학습된 모습처럼 느껴졌다. 너희 집사람들 원래 이렇게 사람 앞에선 예의 바른 척하니? 할인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고개를 내렸다. 아버지 이야기는 제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희는 코웃음을 흘렸다. 선택? 그 선택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올라앉은 건 생각 안 해봤나 보지. 그 말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할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요동쳤고 숨이 잠시 길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민재 씨를 좋아합니다.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 공기 속에 떨어졌다. 정희의 눈이 좁혀졌다. 좋아하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아는구나.
주차장 한쪽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고 또 다른 차량이 출구로 빠져나갔다. 그 소리가 마치 이들의 정지된 공간을 비껴가는 듯 흘렀다. 정희는 천천히 등을 돌리며 말했다. 겉으로 반듯해 보인다고 이 집 사람이 될 자격까지 생기는 건 아니야. 그녀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졌고 하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공기 중에 남아 정희의 등 뒤를 따라붙는 듯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단정함과 침착함 속에 숨겨진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정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더 빠르게 발을 옮겼다. 그 모든 장면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이미 판단이 되어버린 순간의 공기였다. 그 안에서 누구도 온전히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제 얼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정희의 하루는 일정한 리듬처럼 굳어 있었다. 아침 창을 열고 거실에 걸린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거쳐 주방으로 발을 옮기는 그 순서마저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리듬은 어딘가 삐걱거리고 있었다. 백화점에서의 장면이 사라지지 않은 채 공기처럼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문득문득 주전자를 올리다 멈추거나 식탁을 닦다 손을 멈추기도 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민재의 발걸음이 들어섰다. 엄마. 짧은 부름에도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지 않고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인이랑 이야기 좀 했어. 엄마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대. 정희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럴 필요 없어.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한 발 더 다가섰다. 엄마 계속 이렇게 피할 건 아니잖아. 그 애도 상처받아. 상처?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집 딸이 상처받을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니? 민재의 얼굴에 답답함이 번졌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을 보라고 엄마. 할인이는 정말. 그만해. 그녀가 자르듯 말했다. 넌 아직도 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말 뒤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집 안 공기는 마치 눌린 채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며칠 뒤 윤정희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마주했다. 서할인이었다.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든 채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머니. 할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말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갈 듯 서 있었지만 할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말했다.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그러나 할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딱 한 번만 제 얘기 들으셔도 됩니다. 길가에는 사람들 발소리와 자전거 바퀴 소리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둘 사이엔 고요가 깔려 있었다. 정희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할인을 노려보았다. 넌 참 대단하다. 그녀의 말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 집안이 너희 집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알면서도. 저는 제 아버지와 다릅니다. 할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하지만 그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태도조차도 그녀에겐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 집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
할인의 손이 살짝 움찔했지만 말은 이어졌다. 그래도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작게 코웃음을 흘렸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례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섰다. 신발 바닥이 보도블록 위를 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관계를 단절하는 선처럼 길게 이어졌다. 하리는 그 자리에 남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간 윤정희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민재의 이야기도 흘려들었다. 집 안 공기는 늘 팽팽했고 냄비 끓는 소리마저 날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무언가 작은 균열이 아주 느리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자꾸 할인의 말투와 시선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윤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단단하게 와닿지 않았다. 무시를 되풀이해도 밀어내도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아직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밤이었다. 윤정희의 집 거실 창에는 빗물이 가늘게 흘러내리고 형광등 불빛이 그 물줄기 사이로 번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장식장 앞에 정희는 멈춰서 있었다. 손끝이 유리 무늬를 더듬듯 스치고 문을 여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장식장 안쪽 가장 아래 칸에는 거의 열어본 적 없는 서류 상자가 있었다. 정희는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먼지가 일어나며 공기 속에 둔탁한 냄새가 퍼졌다.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여러 장의 봉투와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 중에서 그녀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낡은 갈색 봉투 하나였다. 그 표면에는 흐릿하게 남편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 떨림이 번졌다. 봉투 안에는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 그리고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눈앞에 들어온 글자들은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기억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다. 서재만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등장해 있었지만 그 아래 줄에는 남편 강도현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투자 승인, 추가 대출 요청, 위험 고지 무시. 줄줄이 이어지는 문구들은 모두 낯설면서도 잔인하게 구체적이었다. 정희의 눈동자가 점점 느리게 움직였다. 한 줄씩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듯 읽어 내려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재였다. 그는 거실 공기의 무게를 느끼며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거 봤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마른 듯 했다. 내가 그 애를 얼마나 미워한 건지 다 헛수고였던 건가. 민재는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섰다. 아버지 일 엄마가 알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 정희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가 민재를 향했다. 다르다니. 난 분명히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무너뜨렸다고 들었어. 민재는 바닥에 놓인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스스로 무리한 선택을 한 기록이 있어. 서재만 씨는 계약 당사자였지 전부를 결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거실의 공기를 확실히 흔들어 놓았다. 정희의 눈동자에 혼란이 번졌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고 서아린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서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조심스러웠다. 들어와도 돼. 민재가 낮게 말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향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 봤니? 정희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문서예요. 정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너희 집 이름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하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선택을 대신한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의 시선이 달라졌다. 여전히 냉정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쳐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최종 책임 인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남편의 서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희의 숨이 길게 흘러나왔다. 이게 다 뭐냐? 그녀의 입술이 떨리듯 움직였다. 내가 믿어온 게 다 틀렸던 거냐? 그녀의 시선이 하린에게 다시 닿았다. 이번엔 공격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눈빛에 더 가까웠다. 넌 정말 아무것도 몰랐니? 하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거실 안에는 빗소리와 초침 소리만이 번지고 있었다. 정희의 눈동자에는 오래 묻어있던 분노와 그 위에 내려앉은 의심이 엇갈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네.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인정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더는 확신할 수 없는 진실이 지금 이 거실 한가운데 고요히 놓여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회색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윤정이는 단정한 갈색 코트를 걸쳤다. 거울 앞에서 단추를 하나씩 여미는 손끝은 차분했지만 손목의 맥박은 일정하지 않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전날 펼쳐두었던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맨 위에는 남편의 서명이 찍힌 마지막 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 잉크 자국은 오래됐지만 글자만큼은 또렷했다. 정희는 그 문서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결심은 무르지 않았다. 출입문을 나서며 짧게 숨을 내쉰 뒤 현관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아스팔트 위에는 빗물이 남아 있었다. 미끄러운 바닥을 밟으며 그녀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강남 법무사 사무실로 가주세요. 짧은 지시 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건물들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어제의 문장들이 반복되듯 떠올랐다. 최종 책임 인정. 그녀의 삶을 뒤흔든 그 단어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실체로 다가오고 있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미는 순간 안쪽의 공기는 조용하고 건조했다. 정희는 접수대에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담당자를 요청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고 다가와 말했다. 윤정희 씨 맞으시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에서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기록대로라면 서재만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결정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낯설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문서 위를 맴돌다 천천히 고정되었다. 그럼 누군가에게 사과해야겠군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만큼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에 집으로 와. 그 애도 같이.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괜찮겠어? 와. 짧고 명확한 말이었다. 거실 조명이 켜진 시간, 서아리는 이전과 달리 더욱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기가 묻어나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뒤에 서서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엄마. 정희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다. 앉아. 두 사람은 천천히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거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정희는 가방을 열어 어제의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봤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는 시선을 문서로 옮기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희의 눈동자가 하린을 향했다. 너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하고 있겠지.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말들 다 확인 없이 뱉은 거였어.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그 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널 몰아붙였고 사람처럼 보지도 않았지.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주 약간. 그러나 그 동작은 이전의 모든 언어보다 분명했다. 사과한다.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오만과 분노가 함께 내려앉고 있었다. 하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민재 또한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틀렸어.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나 스스로도 닮아가고 있었어. 하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한 말도 덜한 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누그러진 공기처럼 공간을 감쌌다. 정희는 고개를 들고 하린을 바라봤다. 여전히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위에 씌워졌던 편견의 그림자는 조금 옅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문 내가 연 게 아니라 내가 잠궈버린 거였더군. 창밖에 남아있던 빗물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오래된 균열 위로 조심스레 내려앉는 물방울처럼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 달리 서늘한 긴장 대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윤정이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다. 방금 전 쏟아낸 말들이 허공에 남아 천천히 가라앉는 동안 창밖의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이 귀를 간지렸다. 강민재는 말없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서아리는 시선을 낮춘 채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희의 시선이 하린을 향해 천천히 옮겨갔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예전의 매서움은 찾기 어려웠다. 대신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은 고민과 마주할 각오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얼굴을 다시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하리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답했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정희의 입술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 답변이 마음에 들었는지 혹은 더 복잡한 감정을 건드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상황으로 봤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야. 할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방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에 조명이 반사되며 희미한 빛이 번졌다. 정희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넌 무섭지 않았니?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단호하지도 회피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솔직함처럼 들렸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널 지키려 했고 난 그걸 뚫고 들어가려 했지. 처음부터 나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야. 민재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조용히 해. 그녀가 말을 끊었다. 오늘은 이 아이랑 이야기하고 싶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할인에게 향했다. 묻고 싶은 게 있다. 넌 내가 이렇게 나올 거 알면서도 왜 계속 민재 곁에 있었니? 할인은 숨을 길게 내쉬며 답했다. 피한다고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좋아합니다. 정희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그러나 그 표정은 이제 더 이상 비난이 아니었다. 오래된 감정의 무게를 가늠하는 눈빛에 가까웠다. 그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쉽지 않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래도 사실입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삼킨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희는 양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풀며 말했다. 난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너무 오래 너무 깊게. 그 감정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미움이 널 향했을 때 나도 감당 못할 무게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구나.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정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세가 오히려 대화를 더 진하게 만들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편하지는 않다. 그 말은 솔직했지만 날카롭지 않았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이란 게 쉬운 줄 아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묻혀있던 감정들이 조심스레 드러나고 있었다. 민재는 그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며 누구도 끼지 못할 대면의 시간을 존중하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나도 감정이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저녁 공기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할인을 바라봤다. 그래도 오늘은 널 조금은 사람으로 봤다. 그 한 문장은 막힌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틈을 만들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거실 안, 세 사람의 숨결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집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번지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의 침묵이 서서히 풀리며 바닥 위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였다.
손끝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흡은 어제보다 한결 고요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까지 내어놓을지 마음속에서 샘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부엌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강민재였다. 그는 한 발 물러서듯 서 있다가 다시 다가왔다. 엄마. 정희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앉아. 민재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 너머로 서아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어제보다 더 차분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그를 마주보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들어오라는 신호였다. 하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은 조용했고 고개는 약간 숙여져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거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희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어제 밤새 생각했어.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흐리지 않았다. 화를 내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내 방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 민재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하린 역시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내 과거를 밀어내지 못한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웠다. 정희는 하린을 바라보았다. 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인정은 했지만 인정과 받아들임은 다르더구나.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난 더 이상 예전처럼 굳어있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은 결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나 하린 앞으로 다가갔다. 거리라고 부르기엔 짧은 간격. 그 사이에서 정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하린 역시 마음을 붙잡은 듯 조용히 서 있었다. 정희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내가 막고 있던 문 내가 열겠다고 약속은 못한다. 하지만 어제처럼 밀어내지는 않겠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하린의 손등 위에 얹었다. 온기가 전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건 나의 사과가 아니라 시작이야. 그 한마디에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하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누구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고르듯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는 얼굴들이었다. 정희는 손을 거두며 다시 말했다. 내가 너를 완전히 믿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그 시간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하리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은 허락도 완전한 수용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창가를 다시 바라봤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아주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애를 미워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그 말은 과거에 대한 이별처럼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내디듬처럼 남아 있었다. 새벽과 아침의 경계가 흐릿하게 번지던 시간, 거실 창 너머로 부드러운 회색빛이 스며들었다. 윤정이는 커튼을 반쯤 걷어 올린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미세한 물방울들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바깥의 풍경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첫 차 소리가 희미하게 지나가고 바람은 조심스럽게 나뭇잎을 스쳤다. 그녀의 손끝은 커튼 자락을 고요히 쥐고 있었고 어깨의 긴장은 전날보다 한결 풀려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말끔히 접힌 서류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남편의 젊은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린 민재는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시간에 닳아 희미하게 발해 있었지만 그 안의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정희의 시선은 사진 위에 오래 머물다 천천히 떨어졌다. 저 깊은 곳에서 무거웠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주방 쪽에서는 가스 불소리 없이 물이 데워지는 잔잔한 기척만이 느껴졌다. 서아리는 조심스레 컵을 꺼내어 싱크대 위에 나란히 내려놓고 있었다. 손놀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의 경직된 긴장과는 달랐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지나친 경계 대신 조용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부딪히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들이 공기 속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부감 대신 묘한 거리감과 관찰의 시선이 스쳤다. 여전히 낯선 존재였지만 이제는 밀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분명했다. 숨을 들이마시는 깊이가 달라졌고 시선의 속도 또한 달라져 있었다. 햇살이 조금 더 밝아지며 바닥 위로 가느다란 선이 드리워졌다. 그 빛은 낡은 러그를 지나 정희의 발끝에 닿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마음속에 자리하던 오래된 응어리가 조용히 풀어지고 있는 느낌이 일었다. 소리 없이 진행되는 변화였지만 멈출 수 없는 흐름이었다. 민재는 소파 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말은 오가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숨결과 움직임이 천천히 공간을 채웠다. 할인이 따뜻한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러났을 때 정희는 그 자리에 남겨진 온기를 잠시 바라보았다. 김이 오르며 퍼지는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공기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선 채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과 공기, 소리와 정적이 섞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시작은 갈라져 있던 마음들이 아주 미묘하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제의 벽이 아니라 오늘의 숨결이었다.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는 숨결은 과거를 지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가 그친 골목에는 젖은 흙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윤정희의 집 마당 끝 작은 화분 위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굴러 떨어지며 흙을 적셨다. 낮은 담장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장가지는 조용히 몸을 흔들었다. 집 안에는 오래된 가구의 나무결이 빛을 머금은 채 고요히 정지해 있었다. 부엌 창가로 들어온 햇살이 흰 타일 위를 살며시 덮었다. 정희는 말없이 찻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이 데워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김이 가볍게 피어오르며 공기를 채웠다. 그녀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숨결은 가벼워 보였다. 한때 단단히 닫아두었던 마음이 이제는 바람이 오고 가도록 문 너머를 비워두는 듯했다. 현관 쪽에서 신발이 가지런히 벗겨지는 소리가 났다. 서아린이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발끝을 정리했고 마룻바닥 위에 남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그 움직임에는 과장도 망설임도 없었다. 작은 배려들이 공기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리듬으로 이어졌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찻잔 2개를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말은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건너갔다. 정희의 시선이 잠시 하린의 손끝에 닿았다가 다시 찻잔의 따뜻한 표면으로 떨어졌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햇살은 한 뼘쯤 더 기울었고 그림자는 바닥 위에서 모양을 바꾸었다. 그 변화 속에서 정희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찻잔을 밀었다. 하린의 손이 그 따뜻함을 받아들였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 사이의 공기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바깥의 푸른 하늘이 실내로 번지며 벽 위에 연한 색을 남겼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오래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과 함께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남아있는 온기만이 조용히 이어졌다. 그 온기는 아직 완전한 이름을 갖지 못한 채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네요. 미움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진실 앞에서 흔들렸고 닫혀있던 마음은 조용히 스며드는 온기로 변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사랑의 선택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과연 증오를 붙잡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택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남긴 이 여운이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생이 가진 깊은 감정의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삶이 시가 되는 순간 문학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